안녕하세요. 아엘람 장한식입니다. 자아란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정신 분석학에서 이드, 초자아와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현실 원리에 따라 이드의 원초적 욕망과 초자아의 양심을 조절한다 라고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내용의 책은 베스트 셀프라는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생각을 당신이 머릿속에 심어주려 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 입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당신과 경험, 생각, 감정, 유전자, 정신 등이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특별히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단언해주는 하나의 확실한 진리가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짓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부모가 물려준 유전적 특성 중에는 감사해야 할 것도 많지만 부모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특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DNA는 당신의 삶에서 일부,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된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에게 그 어떤 통제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빈 서판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그 서판에 무언가를 썼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면이 현재의 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진정한 자아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답하기 위해 가장 전형적인 양육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물론 그 방법이 당신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라이프 코치로서의 오랜 경험에 근거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워지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구조에서 태어난다. 가족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동성은 가족마다 상당히 다르다. 또 가족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에 대체로 형성되는 성격은 가족 역동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도 양육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배워간다. 또 취미도 개발한다. 어린 시절의 어느 시점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직감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 자기 관리와 신체적 건강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보통 학창 시절에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지만 성년이 되면 대다수는 지속적인 학습과 담을 쌓고 이미 얻은 지식에 만족하는 경향을 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힘들게 배운 지식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밝혀지고 그 결과 지식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인간관계는 태아와 어머니의 관계, 즉 자궁에서 시작된다. 그 후 직계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며 무력한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한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분비로 감정의 본물에 휩싸인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른바 낭만적인 첫사랑을 경험한다. 양육 과정에서 종교나 영성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종교적 관습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종교 안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독립된 삶을 앞두고는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도 의식한다.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이 자신이 꿈꾸는 삶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 일터는 우리가 성인으로 우뚝 올라서는데 필요한 훈련장이다. 지금까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삶의 여정에서 최고의 자아와 연결하는 방법을 언제쯤 배우게 될까? 학교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부모도 최고의 자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어서 가르쳐 주지 못한다. 친구들도 최고의 자아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턱이 없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 몇몇 부분에서 진정한 자아와 일탈된 듯한 기분에 젖게 된다. 그 기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삶은 우리 주변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지를 규정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건이 있는 반면 우리를 진정한 자아에서 더 멀리 밀어내는 사건도 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참여는 본질적으로 보람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용과 이타심 같은 최고의 자아와 관련된 속성들을 확고하게 해준다. 한편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최고의 자아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심지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우리 마음은 카메라와 같아서 삶이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다. 그 순간은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에 깊이 새겨진다. 어떤 순간은 매우 중요해서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힌다. 베스트 셀프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경험, 생각, 감정, 유전자, 정신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이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자아 실현은 인간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며 윤리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하루도 여러분이 웃음을 잃지 않는 자아 실현을 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